가족이라는 것은 지옥이자 동시에 구원인 것 같아요. 그게 가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흔히 애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랑을 하면 사람이 애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족은 그래서 구원이자 지옥일 수밖에 없는, 그게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개별적 관계에 돌입을 하면 받고 싶어하는 어떤 원형적인 욕구, 본능적인 욕구가 있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아무 비판 없이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받고 싶고, 이거는 모든 인간의 욕구잖아요. 기본적인 욕구인데 사실은 그게 비현실적인 욕구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상대도 미성숙한 한 인간일 수 있고,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예외가 없는 법칙이니까 한 인간이 본능적이고 원형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욕구가 온전히 채워진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것이죠. 근데 그런 대상,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관계, 연인이든 배우자든 부모든 그런 것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구원의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것이 좌절되면서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양가 감정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애증. 이렇기도 한데 전혀 다른 모순된 또 다른 감정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그 대상이 가족인 거죠. 이 극단적인 두 감정이 동시에 드는 트랩에 갇힌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그거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사연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부모님의 충조평판에서 신음하는 자식된 입장에 이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누군가를 평가하는 이야기밖에 안 하는 엄마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화가 나고 한숨이 나고 짜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망스럽지만 제가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안 나옵니다. 분위기 쌓여질 것 같고 가족끼리 있는 자리가 저 때문에 망가질 것 같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거죠. 보내주신 분은 다르지만 항상 이런 사연의 반복적인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되도록 혼자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 너무 숨이 막히고 제 표정도 무표정하게 되고 감정은 누르게 되고 어떤 표현도 못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자포자기, 무기력, 무감정, 무표정, 무감각, 그런데도 아무 표현도 못하고 뭐 이런 사연이 많았는데, 그것과 조금 대비되는 사연이 있어서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 사연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많았던 사연과 달리 뭐가 다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우울증을 알았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자기계발이나 심리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충조평판을 즐겨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심한 성격이라 감정이 발달된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내가 몇 달 만에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어서 그냥 아버지의 공감에 대해서는 반쯤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아빠 때문에 속상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지하게 듣지를 않으셔서 왜 진지하게 듣지를 않냐, 제대로 좀 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제가 한창 힘들 땐 다정하게 들어주시던 엄마도 요즘은 제대로 이야기를 안 들어주십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이렇게 공감과 수용도 못 받고 살면 제가 건강한 어른으로 클 것 같지가 않습니다. 행복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되게 인상적인 한 구절이 있어요. 이 친구가 보내준 것 중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울증을 알았고 그게 계기가 돼서 자기계발이나 심리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저는 우울증을 알아서 심리학이나 자기계발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좀 색달랐어요. 자기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조금 이렇게 주체로 의식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살아서 내가 건강한 어른으로 클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끝까지 부모한테 얘기하고 요구하면서 뭔가 자기의 주체가 느껴진다는 느낌? 앞에 많은 사연들은 부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부모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자기를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을 하면서 그냥 그 상태에 머문다면
똑같은 상황인데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부모는 안 변할 것 같아요. 네, 나는 건강 어른이 못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러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주체에 대한 의식, 자기를 의식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사뭇 다르게 느껴졌던 거죠. 상황이 나를 휘두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너는 이런데 나는 이래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너는 이렇고 부모는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가 아니라 너는 이런데 그 앞에서 내가 이래요. 라고 하는 그런 주체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예후가 다를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참 대단하다 하면서도 한편으로 부럽고 그 옛날이 떠올려서 왜 나는 그때 그렇게 못했지? 라고 하는 조금의 슬픔 같은 것도 내가 받았던 사연 중에 대부분의 사연은 앞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부모라는 존재가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압도적이어서 많은 부분 그럴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주체적으로 그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각이 있다고 하는 이 친구도 그런 것에서 그러면 영향을 안 받고 덜 받고 그러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 주체적인 자각에 있다 그래서 그 충조평판이 덜하게 느끼거나 덜 괴롭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앞의 경우가 무기력하고 감정도 없어지고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다면 이쪽은 그 주체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그런 감정에다가 플러스 화도 많이 나고 분노도 막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양가 감정이 생기는 거죠. 내가 못나서 그런 것 같고 내 잘못인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이거를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도 이게 또 부모 때문이란 막 이런 화도 나고 분노도 이게 왔다 갔다 부모 탓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또 자책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앞에는 그냥 어떤 일관된 흐름의 감정,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감정이 없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이렇다면 여기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더 혼돈스럽고 자기 안에서 뭐가 더 엉킬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그 다음 스테이지이기도 하다. 자기를 인식하면서 겪게 되는 혼란인데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내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터치하면서 사실은 더 온전한 내 감정, 온전한 내 상태, 치유적인 존재로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죠. 조금 더 성숙을 위한 어떤 건강한 복잡함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들의 그런 충수평판 때문에 힘들어하고 네. 근데 그렇다라는 거를 과연 부모들은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렇다면 부모가 어쨌든 그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라고 그냥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충조평판의 다른 말은 옳은 말, 좋은 말,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해줘야 하는 말로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내가 제 잘 되라고 도움이 되라고 한 말이지 내가 비수를 꼽으려고 한 말이 아니어서 부모가 이런 충조평판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까? 힘들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내 말을 덜 알아먹어서 저렇게 고생하고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해야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말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비수였고 상처였고 그것 때문에 소통이 더 막혔고 라는 것을 가슴이 아프겠지만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야 그때부터 진짜 소통이 시작이 되니까 부모가 그런 걸 알았을까? 알지 못했죠. 예, 알지 못했죠. 알지 못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열심히 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사는 거죠. 부모만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자식 입장에서도 내가 들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부응해야 한다. 그게 맞는 것일 거라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공기 안에서 살았으니까 자식이나 부모나 똑같이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근데 자식은 아는 거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억울하고 화나고 문제의식을 자각할 수 있는 것은 당하는 사람이니까 충조평판이 비수라는 측면에서 부모는 가해자일 수 있죠. 가해자보다는 맞는 사람이 더 빠르게 이 아픔을 더 느끼는 거죠. 거기서부터 성찰이 시작이 되는 거죠. 혹시 승민님? 저도 첫 번째 사연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 충격평판을 들어도 엄마의 잔소리, 사랑으로 잔소리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제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제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엄마가 아 이게 내가 충격평판 잘못했지라고 바뀌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또 해주시니까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해졌던 게 우리가 보통 충족평판을 일삼는 부모, 대부분의 부모가 그럴 건데 열심히 그러고 있을 건데 그런 것에 이렇게 눌려서 신음하다 보면 암만 해도 부모는 변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 내 고통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어떤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없다. 부모가 바뀔 수 없으면 그거에 준해서 내 감정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대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냐면 그런 충족평판을 막 해요. 그러면 그건 엄마 생각이고 그건 아빠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 생각이 뭐다라는 걸 논쟁하지 않아도 돼요. 얘기를 하면 근데 그건 엄마 생각이지. 그건 아빠 생각이지요. 그렇게 당신도 있지만 나도 있다. 나에 대한 자각, 나에 대한 어떤 경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면 부모가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 관계에서 생기는 내 감정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이 나를 더 무력하게 만드는 거지. 부모가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거는 부모의 문제고 부모의 삶이고 그걸 해결하면 부모 자신한테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건 또 부모가 감당해야 될 몫이. 내가 이렇게 막을 쳐서 생기는 그 억울함이나 그런 감정이 있다면 그건 엄마 몫이고 아빠 몫이죠. 내가 그걸 풀어드리거나 내가 그걸 해결할 의무는 없는 거죠. 그런 자기에 대한 자각, 나도 있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인식,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 부모, 자식, 사랑하는 사람, 내가 뭔가 저 사람한테 아주 긴밀하게 어떤 욕구가 있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를 홀다닥 다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게 가족이 어려운 거죠. 내가 아주 강력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너무 얻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아니라 예수나 석가가 돌아와도 그들이 나한테 충족평판을 해도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나도 한 개별적 존재고 이런 모습에 나가 온전한 한 우주고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한 개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와도 예수나 석가가 와도 그건 당신 생각은 그러냐 존중할 수 있죠. 근데 나는 이런데 누구하고 관계에서도 그렇다. 나라는 것은 그런 존재다. 되게 관념적인 얘기 같지만 언제든지 관계에서 그것을 잊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